이번에는 유희수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지방의회를 이렇게 방청을 해보면은요,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정파가 2등이고, 마지막이 시민이고 자기가 속한 자치단체라는 겁니다. 본인의 이익 앞에는 정파도 이념도 없습니다. 다수가 현실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염치라고 결담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일괄적으로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가 한 번에 살펴봐야 할 후보들이 굉장히 많죠. 기간도 촉박하고 꼼꼼하게 인물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 어떤 부분을 뽑아야 되는지 주민참여예산지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하시면 굉장히 쉽다는 것. 비교할 후보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신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선거에 부정적인 사람은 대체로 선거 브로커거나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 치를수록 경제적 이득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될 후보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기본 기준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께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제도의 조정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단체장으로 이 사람이 좋은데 지방의원으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좋아. 정당 소속을 보니까 같은 정당일 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따로 해서 현 단체장에 대해서 평가 속에서 이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원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단체장의 부족함을 이렇게 보완해주고 잘하는 것은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지방의원들로 구성되는 게 오히려 좋겠어 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선택의 기준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로 하는 상상은 왜 우리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전국 동시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거든요. 경상북도는 1월 1일 날 우리가 선거를 하겠다. 다른 지역은 뭐 다른 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 필요한 동향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점은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문제는 투입 대비 효과의 문제를 넘어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자치제 문제가 지향점은 지방의 특성에 맞는 분권과 자치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 분권화 자체는 굉장히 획일되어 있어요. 통일돼 있고 기계적인 어떤 그 균형 맞추기 뭐 이런 거에 대한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한 상상들 그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효율성들인데 그것들을 안 하고 지방자치제 자체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고민들은 좀 있죠. 네,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이른바 표준조례안이라는 걸 줘서 군수를 시장으로 바꾸고 안동을 예천으로 바꾸고 이런 정도이니까 이게 무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자치 법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쳇말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행안부를 없애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까 지금 있는 선거 제도에서라도 선거의 일자와 선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지역에 맞게끔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경북도민들이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냐,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가 되냐를 거기에 더 관심 있죠. 더 많이 뉴스에서 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선거하는데 아무 관련 없는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투표권이 없다면 아 그래? 거기서 뽑네? 우리 선거는 1년 뒤야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천 문제가 늘 대두가 되고 있죠.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좀 숙졌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정당 공천의 폐해가 굉장히 부각되어서 정당 공천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당의 후보인가라는 걸로 사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365일 사실상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당의 기본적인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이 공천하는 후보자는 기본적인 정책과 한국 사회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겠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점은 해당 정당과 또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될 게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네, 오히려 정당 공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있는 이 5개 지역에 시도당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정당 등록을 할 수 있는 이 정당 제도의 문제다. 지역에서도 자체적인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면 저는 정당 공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 다양한 정당을 볼 수 없는 지역의 맞춤형 이 정당을 볼 수 없는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당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좀 객관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은 좀 해야 될 시점은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정당이 허용된다면 안동에는 2개 정당은 저는 무조건 생길 것 같습니다. 안동권 시당, 안동 김시당. 그는 지역 정당이 아니라 그 시족 정당, 혈족 정당 아니에요.